제43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열렸습니다. 당진의 역사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면천읍성 360도 투어가 진행 중입니다. 어린 송아지 살리는 초유 자판기가 당진시에 국내 최초로 설치됐습니다. 걷기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당진사랑 마을 걷기 동아리를 모집했습니다. 고대 부곡지구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 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셋째 주 JIB 뉴스 최다입니다. 17일 오전 11시 당진 실내체육관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 한마당 잔치가 화려하게 막을 올렸는데요. 장애인 단체와 보호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충청남도 지체장애인협회 당진시 지회에서 주관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오성환 당진시장, 김덕주 시의장, 어기구 국회의원, 충남 지체장애인협회 당진시 지회장 및 장애인단체와 보호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앞서 일부 식전 공연에는 신성대학교 태권도 외교과 시범 공연 등이 있었으며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모범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 유공자 표창, 감사패 수여, 후원금 전달, 기념사와 축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누구든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서럽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또 그로 인해 눈물 짓는 일이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력 세계 8위 선진국답게 장애인들의 인권과 안전이 철저히 보장되고 장애인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또한 올해는 효녀 가수 현숙의 축하 공연으로 행사장의 즐거운 분위기를 한층 더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어진 어울림 한마당 잔치에서는 참석자 전원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참가 신청을 받아 노래자랑이 열려 흥겨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이 축제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의 문턱을 뛰어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 한마당 잔치 현장에서 JIB 뉴스 최다입니다. 당진에는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면천읍성이 있죠. 이곳 읍성에서 살아 숨쉬는 당진의 역사를 체험하며 배울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당진시 면천읍성에서 미담문화 콘텐츠 연구소 주관으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 면천읍성 360도 투어가 진행 중입니다. 이곳 면천읍성은 세종 21년에 완성된 읍성입니다. 조선시대 성을 쌓는 규정이 가장 잘 반영된 이 읍성에서 오늘 체험활동이 진행 중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면천읍성 360도 투어, 꼬마 명탐정 읍성의 보물을 찾아라, 각자 성돌이 뭐예요? 달빛이 스며드는 소리, 4가지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12일 오전 10시 면천읍성 남문 앞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읍성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특징을 배우는 각자 성돌이 뭐예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돌에 새겨져 있는 그 각자 성돌을 통해서 이 면천읍성의 역사, 기록적인 의미들을 알아보고 이 문화유산이 왜 이렇게 소중한지에 대한 의미를 아이들이 좀 찾아보고 느껴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면천읍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직접 걸어보고 각자 성돌에 대해 알아보는 탁본 체험과 블록 쌓기 체험을 통해 읍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면천읍성을 쌓는데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야 했다는 거를 배우게 되었고 면천읍성 360도 투어는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네이버 카페 면천읍성 360도 투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JIB 뉴스 최다입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초유 자판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초유 자판기로 어린 송아지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제일방송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축산관리실 앞입니다. 이곳에서 젖소의 초유가 보관돼 있는 냉동 초유 자판기를 볼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의 혈청 속에는 외부 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 체계가 형성돼 있지 않아 출생 후 24시간 동안 초유를 통해 면역 물질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우는 초유량이 적을 뿐 아니라 어미소가 송아지에게 젖먹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한우 농가는 초유를 미리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내 젖소 농가에서 초유를 확보해 저온 살균 냉동 처리하여 한우 농가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냉동 초유 자판기를 국내 최초로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초유 자판기 사업은 이 당진시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에서 가장 최초로 사업하였습니다. 첫 번째 송아지를 분만할 경우 어미소가 힘이 빠지고 젖이 붙지 않을 경우 이 송아지가 초유를 먹지 못하여 질병에 감염되어 폐사할 경우가 있습니다. 농가는 자판기에 핸드폰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냉동 초유 1리터 3개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한 농가당 하루에 한 번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송아지 출생 후 24시간 내에 초유를 먹여야 하는 농가는 번거로움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든든하다고 말합니다. 상당히 편하죠. 왜냐면 수기를 했을 땐 그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 공급을 받아갖고 이제 자판기는 수시로 저희가 이제 아무 때나 아쉬울 때 와서 빼갈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 초유 자판기는 24시간 운영돼 초유 공급이 꼭 필요한 농가에서 쉽고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린 송아지 살리는 초유 자판기가 더 많이 사용되길 기대합니다. JIB 뉴스 최다입니다. 당진시 보건소가 걷기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9일까지 당진사랑 마을 걷기 동아리를 모집했습니다. 마을 걷기 동아리는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일상생활 속 걷기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당진사랑 마을 걷기 동아리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 2회 30분 이상 걷기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참여 대상은 2명 이상의 시민이 걷기 동아리를 구성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찾아가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QR코드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성 보건지소 당뇨 혈압 체크하러 왔다가 건강 걷기 동아리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동아리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걷주 앱을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이 이어지고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경우 걷기 활동부를 통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걷기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걷기에 필요한 걷기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며 원하는 대상자는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 사후 기초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수 참여자에게는 활동이 끝난 후 소정의 상품이 제공됩니다. JIB 뉴스 최다희입니다. 당진시 고대지구와 부곡지구에는 폐기물 매립장이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이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관리를 위해 2022년까지 총 32억 5,990만 원을 투자했는데요. 하지만 사후 관리를 위해 약 532억 원이 더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폐기물 매립장을 저희 제1방송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당진시 부곡지구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당진시에서는 매년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어 정부의 예산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2년 고대 부곡지구에서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던 원광 인바이로텍이 파산하자 당진시는 매립장 부지를 기부 체납받는 조건으로 사후 관리를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1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립장 사후관리 기간은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농도가 높은 침출수가 발생해 침출수 처리에 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진시에서 산출한 고농도 침출수 발생 예상량은
총 30만 1,790톤으로 침출수 처리에 약 532억 원이 더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고농도 침출수 발생으로 처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지난 2월 14일 환경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네, 저희 그 고대부곡 매립장 관련해서 장래적으로 침출수 처리 비용이 약 500억 이상으로 예상이 돼서 시민의 어떤 시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2월 14일 날 그 장관님이 한화진 장관님이 당진을 방문했을 때 직접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 김진호 자원순환과장은 현재 고대부곡 매립장에는 지정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이 6대4 비율 정도로 매립돼 있으며 지정 폐기물의 경우 환경부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 그 당시에도 인허가를 해준 상황이라며 환경부가 인허가를 해준 지정 폐기물 매립 비율만큼은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진시의 이런 예산 지원 요청에 환경부는 현재까지 폐기물 매립장을 지원한 사례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JIB 뉴스 최다희입니다. 당진시가 16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내 브리핑실에서 경제환경국 상반기 정기 정례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는 경제환경국 정본환 국장이 당진사랑 상품권 운영사항 변경, 투자유치 3조 원 달성, 도심 속 명품 호수공원 조성, 동물복지 사업 등 경제환경국 소관 현안 업무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정 국장은 행정안전부의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당진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연매출액 30억 이하의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1인당 보유 한도 금액도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됨을 알리며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어 투자 분야에서는 활력 있는 당진 경제를 위해 올해 4개사와 MOU, 즉 양해각서를 맺어 1251개의 일자리와 투자 금액 2조 2155억 원을 유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28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도심 속 명품 호수공원은 6월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고 2027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각종 행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동물복지 분야의 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직영동물 보호센터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마찰을 최소화할 환경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최다희입니다. 바쁜 영농철에는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농기계는 에어백과 같은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가 난다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충남 지역에서 집계된 작년 기준 농기계 사고 신고 접수 건수는 총 37건으로 7명이 사망하고 4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농기계 사고의 주요 원인은 농기계 정비 불량이나 조작 미숙, 사용 부주의 등으로 사용자의 주의가 더욱 중요합니다. 농기계 안전사고의 주 원인은 숙면 부족이라든가 그 피로도에 의한 사고와 농기계 정비 불량 사고와 그 다음에 숙련도 미숙에 의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어 농기계 안전사고의 대표적인 사고는 교통사고라며 농기계를 도로로 몰고 나가는 경우 특히 야간에는 반사판이나 경광등을 부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뒤에 반사판이라든가 경광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은 뒤에서 운전자가 감지를 하고 피할 수가 있는데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사용 요령을 숙지하고 또 사용 전후 농기계를 안전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사용하고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간에는 이 반사판을 부착해 사고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가 떨어져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는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IB 뉴스
최다희입니다. 당진시는 2022년 국내에서 25번째 국제안전도시 공인식을 개최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임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3 손상 현황 분석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당진시와 백석대 보건복지안전증진연구소, 아주대 지역사회 안전증진연구소 간 3자 협약으로 체결한 국제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보고회에서는 당진시의 각종 손상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당진소방서 119 구급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당진 손상기전별 사망률 1위는 자살로 인구 10만 명당 39.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위는 운수사고로 인구 10만 명당 22.9명, 3위는 추락 낙상으로 인구 10만 명당 4.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질병의 손상으로 인한 구급 이용률은 최근 증가해 2021년 당진시 인구 1000명당 17.5건으로 집계됐으며 행정구역별로는 순성면이 26.4건, 합덕읍이 25.8건, 성문면이 23.3건 순이었습니다. 당진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경찰, 소방 등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유기적 협력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상 현황을 분석을 한 자료를 경찰, 소방 이런 이제 안전관리 유관 기관, 교육지원청도 있고 또 그리고 민간 단체, 안전과 관련된 민간 단체와 그런 공유를 해서 그런 이제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좀 공고히 하고 이제 그런 이제 각 분야별로 각 기관에서 아니면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증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그렇게 공유하는 자리였었거든요. 당진시는 지역 안전지수 개선 TF를 구성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최다희입니다. 19일 당진 남부노인복지관에서 팔순굿은 어르신들을 위한 만수무강 잔치가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오늘 만수무강 잔치에는 팔순굿은 어르신 9분이 참석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이 자리에 약 100여 명의 인원들이 모여 함께 축하를 했습니다. 이날 잔치에는 오성환 당진시장, 김명진 시의회 부의장, 어기구 국회의원, 김은실 남부노인복지관 관장, 지역 주민과 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버그네 어린이집 원아들의 헌화와 남부노인복지관 관장과 내빈들의 헌주 및 큰절이 진행됐습니다. 잔치 참여 어르신들과 주민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웃의 정을 나눴습니다. 복지관 관계자는 이전에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함께 초청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8순, 9순이 넘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재가복지 어르신들도 초청해서 인사를 드리고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날 잔치에는 버그네 어린이집의 원화 공연과 사물놀이 동아리 한아름 풍물패의 공연, 민요 공연이 열려 흥겨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을 잘 공경해야 될 텐데 우리 남부복지관에서 또 이렇게 만수무강잔치를 잘 마련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어르신들 만수장치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노년의 삶이 풍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JIB 뉴스 최다희입니다. 지난 17일 보도된 바와 같이 당진시 고대부곡 폐기물 매립장은 침출수 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약 532억 원이 더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진시의 재정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시의 예산 지원 요청에 환경부의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당진시와 당진시민은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5월 셋째 주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